먼저 저는 지금 이제 저기 한양대 로스쿨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 전공은 이제 헌법입니다. 헌법이고 이제 미디어법, 언론법을 이제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우리 개최하는 아카데미, 우리 아카데미 개최하는 기관인 오픈에서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제가 또 타이틀을 줘가지고 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으로 있기도 합니다. 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이제 2018년 11월에 저희 이제 게임 분야에서의 최초의 독립적인 자율규제 기구로 출범한 기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인터넷 포털 분야에는 이제 키소라고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라는 이제 키소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게 2009년도 10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게임 분야는 약간 이제 게임 자율기구 만드는 게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재작년 2018년 11월에 비로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라는 명의로 이제 이미 약칭 지속이라고 하는데 지속 게임 셀프 가버넌스 오브 코리아 약자가 지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연히 일치지 모르겠지만 뭐 지속 가능한 게임 자율 규제를 추구하는 기구다라는 그런 또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거에 이제 제가 또 그 의장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게임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게임 규제 문제는 제가 좀 이렇게 뭐 연구도 하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활동한 게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작년에 이제 WHO가 게임 중독을 이제 질병 코드 부여하는 이제 이슈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란됐었는데 마침 제가 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했던 이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요 이슈를 갖고 이제 소위 이제 게임 뭐 규제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이제 수강생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이제 뭐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최근 이제 코로나 국면, 특히 이제 코로나 국면 때 이제 게임 산업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밖에 나오지 못하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에서 뭘 하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게임 산업계의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3월에 이제 그 WHO 사무총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분이 이제 집에 보내는 동안 게임 해라 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 나오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이 질병의 원인이라며 근데 왜 뭐 갑자기 왜 게임 하라 그러느냐 이게 모순 아니냐 라는 식의 이제 논란이 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한쪽에서 게임을 하라면서 특히 WHO가 게임을 이용하라고 이제 권유를 하면서 작년에는 또 이제 게임은 이제 게임 중독이라는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규정한 것이 모순 아니냐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게임 중독의 소위 이제 이 질병 코드 부여 문제, 특히 게임 이용 장애, 게이밍 디스오더라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뭐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공중보건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게임 이용 장애가 뭐냐. 작년 이제 5월에 이제 그 WHO가 갖고 있는 ICD라는 분류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죠. 그 국제 질병 4인 분류 체계죠. 여기 이제 작년에 11차 개정판이 이제 어기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게임 이용 장애를 갖다가 이 이제 분류 체계에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이미 이제 꽤 오래 전에 있었는데, 작년 총회 때 이제 결국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이용 장애라는, 이제 코드를 갖다가 행위 중독의 하위 분류로, 등재. 근데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해서 질병 코드, 질병 분류 기호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론 이제 ICD-11은 이제 2022년에 발효 예정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WHO의 ICD는 WHO의 분류 체계고 이걸 갖다가 이제 각 나라가 수용을
이제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수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통계청이 바로 이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해가지고 KCD라는 별도의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ICD를 갖다 그대로 이제 수용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독특한, 우리나라 고유한 이제 질병 분류 체계가 있는데, 과연 이제 그 게임 이용 장애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수용할 것인가, 굉장히 작년에 이제 논란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보건복지부는 찬성, 의료계는 특히 정신의학 쪽은 찬성, 반면에 또 심리학 쪽도 반대입니다. 이렇게 나눠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첨예하게 이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게임 이용 장애가 뭐냐, 저도 뭐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보시면 이게 제가 번역한 겁니다. WHO가 이제 질병 코드 부여할 때 게이밍 디스오더 뭐는 무엇이다 하는 것 같다, 개념 정리한 것 같다니까 제가 이제 남대로 다른 번역본을 이제 참조하면서 남대로 이제 영어 실력이 뭐 뛰어난 건 아니지만 남대로 번역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뭐 게임 이용에 대한 손상된 제어, 그다음에 게임 이용에 대한 증가된 우선순위, 그다음에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해.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해도 불구하고 계속 게임 이용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이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게임 이용 행위 유형. 그리고 이제 이 행위 유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기능들의 손상을 야기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최소 여러 가지 특징들이 갖다가 최소 12개월 이상 나타나야지만 게임 이용 장애라는 이제 질병에 이제 걸려있다라는 진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진단 기준을, 그러니까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진단 기준으로 나름대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 이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 관점에서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질병으로 이제 규정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대부분의 작년에 아마 요 이슈 했을 때 대부분 저한테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대답 하신 말씀 다 그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으면 질병 이제 병원에서 정신의학과에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뭐 우울증과 유사한 개념으로 질병 이제 진단을 해서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가 문제냐. 근데 물론 그 자체만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적 의미가 이제 내재되어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화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단순히 이제 공정보건의학적 관점에서의 문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게 저의 평가입니다. 이거는 결코 공정보건의학적 관점, 의학적 관점은 의학적 맥락에서의 의학적 차원에서의 문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근데 현행 의료법에 보면 이제 의료인이 이제 진단서를 발급할 때 이 질병 코드, 근데 KCD의 질병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입력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하면 의료법상의 처벌 대상이 돼요.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병 코드라는 게 단순히 의학적 관점에서의 분류 체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의료법의 영역, 규범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 질병 코드 부여가 의학적 차원에서의 어떤 진단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KCD가 수용하는 순간 의료법이 개입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의 법적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의료법을 계기로 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의미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과도한 이제 오류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게임 이용 장애라는 질병을 야기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는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만들어진다는 게 바로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 규제로 개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샷다운제, 게임 샷다운제. 만약에 이게 이 게임 이용장의 질병 코드가 아마 KCD로 수용되면 저는 그 장담컨대 현행 샷다운제가 더 강하게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질병의 원인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이제 선언이 된 거니까 또 규범화된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규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게임 규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봐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들 어떻게 가만 내버려두냐 질병의 원인을 갖다가 당연히 사전에 제어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샷다운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논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지하철에 보시면 게임 광고 많이 쉽게 볼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이제 KCD에 이제 수용되면 저는 아마 게임 광고 규제도 분명히 이제 세게 들어갈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도박, 경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광고를 못 보셨을 겁니다. 일반 우리가 이제 시중에 지하철이라든지 잡지 같은 데서 신문, 방송에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이제 경마는 도박 사행산업이니까 사행산업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광고가 통제되고 있죠.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이 게임 이용 장애가 캐시드 수용되면 게임은 당연히 질병의 원인이니까 이 광고도 규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소위 이게 단순히 의학적 차원에서의 문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국가가 이 질병의 원인인 게임에 대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력한 개입과 규제의 어떤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욱더 이제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제 이제 문제의식이. 그래서 이제 이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화는 이제 의학적 문제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점이 문제점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히 이 게임은 표현물입니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도 인정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게임도 표현물이고 매체이고 바로 표현의 자유로 가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신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할 때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게 신문, 방송,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또 뭐 있습니까? 그다음 또 이제 뭐 영화, 음반, 비디오, 영상물 이런 매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뭐 질병 코드 부여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요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규범적으로는 이게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표현물에 대해서 이걸 질병의 원인으로 규정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의 자유 문제로 또 이게 이제 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저는 이제 이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화는 단순히 의학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전환이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어떤 법적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게임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매체이고 심지어는 이제 예술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장르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도 어떻게 보면 예술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는 뒤에 설명했지만 소위 문화국가 원리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이 문화국가 원리의 내용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법 체계를 보면 게임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화 콘텐츠의 한 종류라고 보통 보죠. 영화, 음악,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영상물, 비디오물과 마찬가지로 이 문화 콘텐츠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또한 게임 산업은 문화 산업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이미 이제 게임 산업은 문화 산업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은 문화 콘텐츠이고 게임 산업은 문화 산업의 하나라는 점은 또한 분명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기도 하고 예술의 자유의 보호대상이기도 하면서 또한 문화 콘텐츠이고 문화 산업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럼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 바로 문화국가 원리와 이 문화국가 원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 헌법,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도 원리 내지 기본 원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특정 이제 보수 집단들이 일어났다가 오독 남용해서 그렇지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치주의, 그 다음에 복지국가 원리, 그 다음에 문화국가 원리도 이제 우리 헌법을 지배하는 거.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 법제서의 최고법이니까.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를 하면 결국 이제 굉장히 그 나라가 추구하는 국가의 어떤 뭐랄까 프로토타입 내지 그런 개념으로 이상향 목표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문화국가 원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튼 이제 문화국가 원리는 뭐냐? 좀 제가 이제 그다음 나오는 문장이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개념인데요. 그 말해서 이제 국가로부터 일단은 문화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이 문화 영역이 너무 시장의 논리에 맡겨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가가 문화시장에 개입을 해서 국가가 직접 문화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과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 문화국가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문화국가의 개념입니다. 이제 일단 문화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단순히 문화 영역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국가가 문화를 갖다가 지원, 육성, 공급해야 하는 게 바로 문화국가 원리인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례에 따르면 문화국가 원리는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과 연결되고 또한 이제 자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결문에서 쓴 워딩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기본적으로 자율적 문화 형성의 여건을 보강하는 범위 정도에 한정돼야 되지 이렇게 뭐 못하게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방식으로 문화 영역에 개입했으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문화국가 원리가 이제 보여주는 이제 국가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생각에는 이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화, 근데 KCD가 수용한 순간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게 의료법에 의해서 규범화 되어버리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국가 원리가 허용하는 차원의 문화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범위를 좀 유을한 게 아닌가,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일한 문화 콘텐츠인 영화, 비디오물, 음악, 웹편성에 대해서는 그런 이용장애라든 질병으로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제 게임을 질병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화국가 원리에 반할 수 있다라는 게 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첫 번째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표현의 자유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게임물은 표현물이고 매체입니다. 따라서 이제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 하에 대해서는 헌법이 최상위법이니까 의료법보다 상위법이니까 당연히 표현의 자유 보장 법리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 그러면 근데 이제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화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좀 소위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이제 기본 원칙이 있는데 좀 엄격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과잉 금지 원칙은 뭐냐? 되게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이제 법률 같은 걸 갖다가 위헌성 심사를 할 때
헌법재판소가 적용하는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기준인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표현의 자유가 워낙 이제 중요한 기본권이고 그 나라에서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의 침해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 첫 번째, 이 질병 코드화는 결국 이제 게임물에 대해서 사회적 규범적 낙인을 찍는 것이다. 게임물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게임물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표현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질병 코드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사회적 규범적 낙인을 찍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위축 효과. 표현의 자유가 가장 경계하는 위축 효과의 발생의 문제가 이제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게임물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및 게임물의 이용이 억제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규범적 낙인이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 위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설령 이제 그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해서 의학적 관점에서 개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기존에 이미 이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의학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적 행동장애는 카테고리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존재했는데 이걸 갖다가 별도로 떼내서 이제 게임 이용 장애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카테고리를 갖다 만든 것이 이제 저는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맥락에서 좀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게 질병 코드화가 이루어지면 저는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정말 현재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게임 기조가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고 작동하고 있는데 더욱더 기존의 불합리한 대표적인 규제 중에 하나인 샷다운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또 광고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또 이제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이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고 이 부담금을 갖다가 게임 사업자에 부담하는 방식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동안은 통과는 안 됐지만 국회에서 이런 법률안들이 이미 제안된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샷다운을 좀 더 강화하는 법률안, 그 다음에 게임 이용 장애 치료를 위한 기금 및 부담금 부과 법률안, 그 다음에 게임의 광고 규제. 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아직은 통과는 안 됐지만 입법하지는 않았지만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 코드화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는 좀 더 강력하게 이런 규제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의 자유인데요. 이것도 이제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와 별도로 우리 헌법에는 예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존재를 하는데 대개 이제 이 예술의 자유에는 대개 이제 그 예술 창작의 자유, 뭐 예술 표현의 자유, 뭐 예술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생각하는 질병 코드화는 결국 이게 예술 창작과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예술의 자유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 내지 의미가 좀 있는데 표현의 자유와 약간 다른 맥락에서 이 예술의 자유가 갖는 고유한 의미 내지 기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술 행위가 갖는 창조성, 창작성을 고려할 때 가난한 국가는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고 예술의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의 법리가 이제 지금 오늘도 헌법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술의 자유가 다른 법과 충돌하는 거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화가가 아니 그림을 그렸는데 다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아니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쓰는데 다른 사람이 사생활이라든지 명예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을 썼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예술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과 충돌하는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를 하더라도 예술의 특성을 갖다 좀 더 좀 고려하라라는 게 바로 일반적인 이제 예술 자유에 관한 헌법 법리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화는 예술 자유의 어떤 창작성, 창조성을 좀 같이 갖다가 좀 몰각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향유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유엔 인권선언하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보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right to culture입니다. 되게 이제 문화, 과학 향유권 해가지고 right to culture and science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right to science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에이즈 치료약 이게 개발되면 특허권에 의해서 이게 이제 너무 강력하게 보호되면 이게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right to science라는 개념으로 그런 이제 질병 치료약이 좀 더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 이제 권리적 도구 개념이 바로 과학 향유권입니다. 요거와 유사한 게 바로 문화 향유권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산물, 문화적 산물 내지 문화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게 바로 문화향유권의 개념인데, 이 문화향유권은 이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이제 문화국가 원리의 어떤 보면 기본권적 규현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 문화기본법에 제4조에 이미 이제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문화권을 가진다라는 이제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체계는 이미 문화 향유권을 갖다가 이미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게 단순히 법률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헌법 차원에서 보호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의미도 있다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문화 향유권이 이제 침해 문제도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대로 이 문화 향유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문화적 산물에는 게임이 포함되고, 그리고 문화 생활에도 게임의 이용을 통한 문화 생활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게임을 정신장애의 원인으로 규정하면, 그래서 또 이제 질병 코드를 부여하게 되면 이러한 문화 향유권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 문화 향유권 침해 문제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현행 법체가 모순된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게임은 문화 콘텐츠인데요. 문화 콘텐츠 산업인데, 우리나라 법체계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이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고찰해 보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능에가 있습니다. 지능. 규제보다는 지능에 가 있죠. 예컨대 이게 지금 열거하고 있는 법률 명칭이 현행법입니다. 근데 게임 산업 지능에 관한 법률, 문화 산업 지능 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 음악 산업 지능에 관한 법률, 만화 지능에 관한 법률.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지능이라는 이 포지션이 바로 우리나라 이 법체계, 특히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나라 법체계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해서 질병 코드를 부여한다, 게임을 질병의 원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이게 현행 법체계의 태도와 모순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한쪽에서는 막 진행한다 해놓고 한쪽에서는 게임은 치료와 예방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원인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게 모순 아니냐,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모순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충분히 또한 이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문제점인데요. 이게 저는 이 WHO에 있던 이 질병 코드 분류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당연히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이제 ICD-11 의결하면서 트랜스젠더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정신장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60년대인가 70년대에 트랜스젠더가 정신장애로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정신장애로 분류되어 있다가 이번에 빠진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거 보면서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아니, 왜 애초부터 왜 이게 들어갔을까? 왜냐면 트랜스젠더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존엄, 인간의 존엄성 내지는 개인의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 갖다 단순히 이 사회문화적 맥락을 배제한 채, 이렇게 질병 코드를 분류하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으니까 결국은 빠졌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차원에서 애초부터 이제 질병 코드 분류할 당시 아예 이제 의료 집단들이, 전문가들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좀 문제 제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저는 이제 이렇게 WHO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를 갖다가 과거에 넣었던 것, 이게 결국은 특정 행위나 성향을 질병으로 분류할 때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개인의 정체성,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과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하냐? 저는 이게 저 타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WHO의 질병 분류가 절대적인 진리나 선은 아니다 라는 걸 저는 이제 의미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는 개별과 차원에서 WHO의 질병 분류를 그대로 수용할 의무나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권고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나라의 또 고유한, 실제로 미국은 별도의 분류 체계에 있어가지고 이 게임 이용 장애는 이제 근데 구체적으로 미국은 이제 DSM-5라고 합니다. 근데 2013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이게 이제 DSM이라고 하는데 5에서 이 게임 이용 장애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당시에는 이제 질병 코드 부여하기는 너무 이르다. 왜냐면 여전히 이제 이게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은 정신의학협회는 이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데서 이제 유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WHO는 이제 포함시키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이게 미국도 이제 결국 이걸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제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개별과 차원에서 WHO의 질병 분류를 그대로 수용할 의무나 필요성은 없다. 그 나라의 상황, 특히 이제 그 나라의 헌법적 가치라든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것을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케이시든 다 수용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도 말씀 들어보면 WHO 질병 코드는 뭐 바이블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WHO의 질병 분류는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법질서라든지 헌법 가치,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저는 이제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맞게 이제 저는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뭐 약간 좀 재미도 없고 어렵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부여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제가 이제 가능한 쉽게 설명하다 설명했는데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이렇게 제 강의나 마치도록 하고요.